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민수입니다. 요즘 정말 큰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것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최근에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 그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아부다비 공항과 유류시설을 공격했죠. 드론으로 공격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과연 그 이면에는 어떤 사실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멘에 있는 이 후티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현재 예멘에 있는데요. 예멘에 있는 후티 세력은 지금 산하에 그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요. 네, 이 후티가 쓰고 있는 드론의 공격은요. 이렇게 1500km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UAE까지 지금 속해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여기에 범위에 들어갑니다. 또 물론 바레인, 카타르까지 갈 수 있는 범위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사진은 네, AP통신의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폭격당한 지점은요. 이렇게 여기 UAE가 있으면은 아부다비가 있고 아부다비에 있는 아부다비 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 있는 이렇게 뭔가 직사각형처럼 보이는 곳이 있죠. 여기가 무사파 네, 산업 지역인데요. 여기에 세 개의 연료 탱크가 불이 탔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는 역시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때 인도 사람 두 명과 파키스탄 사람 한 명이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요. 최소 6명이 부상을 당했고 방금 포함했던 3명과 더 추가적인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후티 반군은 네, 드론 공격을 했습니다. 네, 후티 반군이 어떤 세력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 작년에 이 후티 반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이것을 여기다가 오늘 저 위에 카드로 띄울 테니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네, 이들은요, 이슬람 시아파 무장 세력이고요. 이란과 연결된 예멘 지역의 시아파 반군 조직입니다. 네, 최근 소식은 바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드론 공격을 했습니다. 최소한 이 두 곳을 타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 한글로 나오는 글들은요, 모두 알자지라에 있는 기사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 앞으로 나오는 글 내용들도 역시 같은 알자지라 기사 내용일 겁니다. 대신 사진은 각각 다른 출처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UAE는 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어떠한 배경이 있기에 갑자기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많이 공격했는데 왜 UAE를 이번에 공격했는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UAE는요, 사우디와 연합이 된 국가죠. 그렇게 돼 있고요. 2015년 이래로 예멘 정부를 지원했었습니다. 예멘 정부를 지원했다는 것은요, 결국 후티 반군과는 자연스럽게 대적 관계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대 역시 후티 반군에 대항하기 위한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죠. UAE도 거기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최근 후티 반군이 UAE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2018년이 되겠습니다. 약 한 3, 4년 전인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아주 갈등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거만큼은 아니었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UAE 같은 경우는요. 사우디와는 달리 국경을 직접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그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UAE랑 예멘은 이렇게 완전히 국경이 달리 되어 있죠. 그런데 특이한 상황이란 겁니다. 그리고 UAE 역시 사우디랑 비슷한 맥락으로 예멘에 개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직접적 군사 조치를 완화해왔다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직접적이라는 게 초점이죠. 과연 그러면 또 다른 활동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간접적인 건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예멘의 상황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예멘은 크게 어, 네,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많은 구분이 있지만 일단 파란색이 주로 보이죠. 여기가 북예멘 지역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색깔들은 웬만하면 다 남예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파란 지역은 지금 북예멘으로서 후티가 거의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고요. 물론 하디 대통령이 주관하고 있는 지역도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오긴 하지만 주로 후티 세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예멘 정부에 관할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완벽하게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따 언급하게 될 Southern Transitional Council, 예, 이게 분리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남북 과도위원회 단체인데요. 이 초록색도 역시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아덴 지역이 사실 뭐 제2의 도시라고도 볼 수 있죠. 여기랑 남부 지역 일부랑,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스코트라라는 섬이 있는데요. 이것도 요지인 섬이거든요. 여기도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한 관계가 흘러가고 있고요. 알카에다가 점령한 곳도 있죠. 아주 복잡합니다. 네, 지금부터 설명할 거는요. UAE가 지원한 예멘 내의 단체, 이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두 개가 언급될 건데요. 이 UAE가 예멘 내에 지원하고 있는 이 두 단체가 결국에는 후티를 건드렸고, 그것 때문에 후티가 UAE를 다시 보복 공격하는 셈이었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통할 겁니다. 일단 남북 가도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영어로는 Southern Transitional Counci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요, 어떤 단체냐면요, 일단은 남예멘에서 나온 건 맞는데 중요한 거는 남예멘으로부터의 독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멘 정부로부터 또 독립을 하려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은 남예멘과 또 다르고, 남예멘이라는 건 결국 뭐 지금 공식적인 예멘 정부거든요. 거기로부터 독립을 추구함과 동시에 후티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 뭐 그런 복잡한 단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만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 단체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AE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친구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이 단체들은요, 후티 반군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당장 독립하려고 하는 대상과 당장에 더 가까운 적은 예멘 정부지 않습니까? 독립을 하려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전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그래서 후티 반군과의 공세는 좀 피하고요. 예멘 정부와의 직접 충돌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케이스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일례로 2019년에는 사나를 임시 점령 통제했습니다. 이게 또 약간 말이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예멘 수도 사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죠. 지금은 뭐 후티 반군이 좀 그 집권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멘 전체로 봤을 때는 그래도 예멘의 정치적 중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행동을 했다라고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후티 반군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세가 세게 펼치진 않았는데, 최근 몇 주간에는 UAE 지원군들이, 여기에 지금 남북가도위원회 포함이겠죠, 후티를 공격을 했고 이게 엄청난 손상을 가하는 영향력을 동반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단체가 있는데요. 거인 여단입니다. Giants 예, Brigades 되어야 되는데 여기 A를 빼겠습니다. A를 하나 빼고 말씀드릴게요. 홍해 연안에서 합동부대 일원으로서 싸웠고요. 남예멘 출신들로 주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식 예멘 정부와 같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UAE하고도 사이가 나쁘지 않겠죠. 그렇게 되고요. 당연히 반후티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것도 역시 볼 만한 부분입니다. 이 합동부대란 건요, 결국 UAE가 지원하고 있는 예멘 내의 세력들일 거예요. 네, 거기에 거인여당과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남북가도위원회의 휘하의 군대들일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최근 2주 내에, 아주 최근의 소식이죠, 후티 반군 세력들의 통치권이 그 밀려나도록 계속 강하게 밀어붙였고요. 그리고 알바이다, 그리고 마리브 주가 있는데요. 이 예멘 내의 지역입니다. 이곳에 이웃하고 있는 후티 반군 영역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두 개의 주가, 예멘에도요 주가 있잖아요. 있을 건데요. 이 두 주가 예멘 중앙부에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주는요, 정유시설, 석유시설이 많아가지고요, 여기를 차지해야 이 석유 공급이 잘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이렇게 예민한 부분이 있고요. 이게 어떤 지역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그 지도인데요. 이게 예멘을 조금 더 왼쪽으로 어느 정도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리브가 있잖아요. 마리브와 그 마리브 중간에 이렇게 약간 선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마리브 주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바이다가 나오죠. 바이다가 있고 바이다 인근에 이렇게 또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이다 주입니다. 이 두 지역에 대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왼쪽에는 후티가 있으니까요. 이 지리적으로 이해가 가죠. 그리고 이 두 지역 밑에 이 초록색 영역이 아까 말씀드린 남부 과도위원회 영역이라는 것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주변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인여단이 활동했다는 것이고 여기에 홍해연안이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가 또 거인여단이 활동했던 곳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거인여단이 어떤 지역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은 뭐 언급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UAE와 같은 반후티 계열이고 게다가 남예멘 출신이라는 점과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강하게 포스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도 역시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이란 겁니다. UAE하고 당연히 뭐 연관돼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그래서 2018년에 있었던 사건을 좀 정리하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UAE를 공격을 했습니다. 후티가. 그렇게 해놓고 이것에 대한 연계의 의미로서 UAE 배후 군대들이, 그러니까 예멘에 있는 군대들이겠죠. 급하게 예멘 홍해 연안의 후티 세력을 공격했다라고 봅니다. 거의 호데이다 항구를 점령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나마 유엔 개입으로 일단락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른 홈페이지에서 온 거예요. 근데 지금 검은색을 보시면은 후티 컨트롤로 되어 있는 항구잖아요. 호데이다랑 알살리프 이런 항구가 있는데 여기 꽤 유명한 항구죠. 여기를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위협적인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보복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요. 전에는 UAE와 연계된 세력들이 후티를 계속 공격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어떤 또다시 재보복의 의미로서 이번 UAE의 아부다비 공항과 이 정유시설을 공격했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이어지는 반면 이번에는요. UAE로서는 좀 희망적 혹은 이상적이라 판단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멘 내에서 UAE의 적대관계 세력들이 약화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무슬림 형제당과 연계된 이슬라흐당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슬라흐당은요, 일단 이 기사에서는 자세히 안 나오거든요. 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나오는데, 네, 이것은 제가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2021년 들면서 약화되었다고 했는데 이 말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리브 주 잠시 언급했죠. 그리고 샤브와흐 주 등지에서 아주 큰 세력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도 역시 원유 시설이 많은 곳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크게 그 한 세력 했던 이슬라흐당 무슬림 형제당과 연결돼 있는데 이 무슬림 형제단도요, 내가 기회가 되면 또 자세히 나중에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겠습니다만, 현재는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죠. 일단은, 현재로서 이슬라흐당은요, 친사우디 성격을 지니고 있고요. UAE로서는 좀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건 반후티예요. 아무튼 그렇죠. 그리고 1990년에 사우디 지원으로 창당이 되었고, 수니파 계열이고요. 예멘의 지금 오피셜, 정식 공식 정부가 있잖아요. 아무튼 있긴 하잖아요. 거기에 301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 국회의석 중에 44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정당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그러한 당인데 이 세력이 반 UAE라는 게 참 중요하죠. 물론 반 후티이기도 하지만 이게 약화가 된다는 것을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UAE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슬람당의 약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아마 또 그 합동 부대에 영향이 있을 걸로 봅니다. UAE 연관된 합동 부대의 무브먼트 활동 때문에 아마 이슬람당의 약화가 초래되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뭐 거인여단이라든지 뭐 남북 가도위원회의 어떠한 충돌 후티와의 충돌로 인해 가지고 후티가 약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에선 질문을 두 개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후티가 과연 UAE에게 또 공격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이것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후티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반군으로서 계속 그 드론을 던지고 드론으로 공격을 하고 이란의 배후로 공격을 받지만 계속해서 사우디 연합군 여기 UAE에 속해 있죠.
이들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멘 정부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멘 내에서도 특히 UAE와 연관이 되어 있는 방금 언급된 거인여단, 남북 과도위원회의 그 움직임들이요. 평소와는 달리 더 후티에게 강력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우디 UAE의 압박, 그리고 예멘에서의 그런 친 UAE계의 반후티계의 어떤 단체들의 후티 압박 때문에 이런 게 지속이 될 수 있을까라고 보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타격을 받지만 이란의 강력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후티가 공격하는 방식은요. 어떤 전면전 방식이 아니고 드론 공격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UAE와 사우디의 방공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드론은 잡히기 쉽지 않은 그 레이더에 잡히기 쉽지 않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면전 공격은 사실 손해일 것 같지만 ballistic 그러니까 대륙간 미사일이라든지 뭐 그런 정밀한 드론 공격 같은 방식으로는 충분히 지속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사람들, 그러니까 에미레이트스 이렇게 해놨는데요. 예멘 전장에서의 바람직한 결과에 대한 대가로서 이러한 공격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UAE의 어떤 지속적인 압박 그리고 예멘 내에서의 또 친 UAE 계열의 단체들의 공격이 압박이 되면은 그만큼 후티가 물러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바람직한 결과로 올 수 있는지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좀 어려운 말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이것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은 댓글 꼭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UAE의 그 지속적인 적대 관계 유지 그리고 예멘 내에서의 어떤 그런 세력 확장 친 UAE 세력의 확장이 후티 공격을 잠잠하게 만드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람이 있을지 그런 것들이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느 정도 이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본 공격에 대한 브리핑이라기보단 그 이면에 UAE가 지원하고 있는 예멘 내의 세력들 그리고 예멘 내의 반 UAE 세력들의 정황 그리고 그들의 배경이 있기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예멘의 그 후티의 드론 공격이 발생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생각도 여기다가 공유해 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마 조금 좀 더 필요하다 싶은 정보가 있으면요. 또 같은 맥락으로 댓글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주미스였습니다.